책 내용이 진짜 너무 좋은데? 나도 이 책을 읽으면 이제 슈퍼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을 이제 디자이너 인재라고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분들. 오늘은 제가 길벗 출판사에서 출판한 디자인 관련 서적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광고 문의가요, 많으면 2주에 1개 정도, 적으면 한 달에서 2달에 1개 정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광고나 제의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통 어떤 문의들이 좀 들어올까요?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 관련된 서적, 포토샵, 일러스트, 아니면 디자인 기타 관련된 출판 책들이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자기기나 노트북 같은 것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오는 게 유튜브 영상 유료 전환 서비스를 같이 파트너로 맺자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사실 이런 문의 중에서 제가 거의 99.9999%는 그냥 읽고 확!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길벗 출판사라는 기업도요, 올해 2019년 7월달 여름이죠. 요때 한번 저에게 문의를 주셨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일단 제가 검토 기간도 없었고 검수할 시간도 없었고, 왜냐면 제가 프로젝트가 원체 바빠가지고요 거절을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제가 김현디라는 디자이너 유튜버 채널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고 나서 이 책 내용이 되게 잠깐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올해 겨울에 저에게 길벗 출판사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어요. 검토하고 검수할 기간도 아주 넉넉하게 한 달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읽어보고 정말 실무적인 내용이 안 들어있거나 마디아님이 만족하지 않으면 책을 소개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는 제의를 받고 나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실무 디자이너 분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출판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실무적인 느낌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죠. 아마 다른 실무자분들이 읽으셔도 끄덕끄덕 하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학생이나 시청자분들, 아니면 취업 준비생분들, 구독자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길벗 출판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꽤 유명한 출판사예요.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초록 검색창에다가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우리가 이 출판사가 어떤 기업인가 보다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의 내용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업은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럼 과연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어떻게 읽었냐고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차분하고 정리된 느낌의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죠? 너무 많은 정보의 나열은 가독성을 떨어뜨리며 활기를 주는데 사선 오브젝트를 통해 사이트 역동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인 디자인 영역에 펼쳐지는 프로모션용 텍스트를 굵직하게 배치하면 좀 더 강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성의 일관성과 가독성을 놓치지 않고 좋아하는 연하는 디자인. 예쁘다, 아름답다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정적 예쁘다는 사랑스럽고 동시에 새로운 문장을 낯설하지 않고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밝은 글꼴을 고민해야 합니다. 앞의 영상은 잘 보셨나요? 어떤 책들을 받았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지는 디자인, 통과되는 디자인 시리즈에서 웹과 앱 디자인, 버려지는 디자인, 통과되는 디자인에서 편집 디자인, 버려지는 디자인, 통과되는 디자인에서 캘리그라피, 이렇게 세 가지의 책입니다. 버려지는 디자인, 통과되는 디자인 시리즈 요 세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첫 번째는 버려지는 디자인, 통과되는 디자인에서 웹 앱 디자인 관련된 서적이에요. 제 전문 분야죠.
이렇게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컬러, 그리고 그리드,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요소 이렇게 4가지 파트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 뒷장을 넘겨보시면 UX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명 깊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중 한 구자예요. 그리드로 화면에 리듬감을 만들어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시청자 컨펌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유튜브에서 디자인 강의를 할 때 밥 먹듯이 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는 운율감을 꼭 지켜라. 이걸 말씀드리죠. 강하고 약하고 중간 갔다가 약하고 강하고 이런 운율감을 지금 이 책에서는 리듬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가 4단이면 밑에가 2단, 그 다음에 띠벤으로 한번 막아주고 3단이나 2단짜리 들어오고 이런 리듬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크게 뭉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데나 이쪽을 보시면은 이 리듬감, 운율감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디자인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쉽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백으로 전달력을 높이는 디자인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책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딱 보시면 NG컷, 오케이, 굿 디자인, 잘된 디자인과 잘못된 디자인을 이렇게 한 페이지, 원 페이지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책에서 컬러가 들어가 있고 뭐 그림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은 딱히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책의 내용이나 이 책을 딱 봤을 때 이해가 빨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일단은 여백이 뭐예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이너와 일반 사람의 차이는 여백을 볼 줄 아느냐, 볼 줄 모르느냐 여기에 대한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항상 뭔가를 많이 넣고 항상 컬러나 모든 그라데이션을 쓰거나 오브젝트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꼭 좋은 디자인은 아니에요. 때로는 여백을 줘서 사용자에게 집중도를 높이는 디자인도 디자인 스킬 중 꼭 필요한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앱, 웹 디자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체 변화로 전달력을 높인다. 이것도 제가 유튜브나 시청자 컨펌할 때 되게 굉장히 자주 하던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폰트, 시스템 폰트를 사용할 때 강약을 주라는 거예요. 뭐 이미지 폰트도 마찬가지겠죠. 뭐 폰트의 두께나 폰트의 크기나 아니면 폰트의 컬러를 활용해서 강약을 주라는 거예요. 모든 폰트가 다 강하게 표현되면 사용자 시선이 분산되고 그러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나머지 폰트들은 두께를 줄이거나 컬러를 죽이거나 뭐 크기를 죽이거나 아니면 간격을 많이 띄워주거나 이러한 변화, 이러한 강약을 통해서 집중도를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기 페이지도 역시나 원 페이지로 좋은 디자인, 나쁜 디자인 2개 다 소개해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 책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의 주제로 여러 페이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새로운 주제로 다양한 디자인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좁은 책에 되게 광범위한 디자인 방법론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텍스트를 정렬한 인덱스 디자인, 그 다음 페이지, 영역의 강약을 조절한 상세 페이지 디자인, 글자의 크기로 가독성을 높인 인덱스 디자인, 이번에는 좀 많이 넘겨볼게요. 탁, 핵심 내용이 담긴 아이콘 디자인. 자, 이런 식으로 책 페이지마다 계속 새로운 주제로 여러 가지 디자인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버려지는 디자인, 통과되는 디자인에서 편집 디자인 시리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편집 디자인에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총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컬러, 그리드, 타이포그래피. 웹 앱 디자인과 중요도, 디자인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그래피 요소로 총 4개의 파트로 편집 디자인 책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웹 앱 디자인 파트와 타이틀 주제가 굉장히 비슷하죠. 원래 편집 디자인과 웹 디자인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비슷해요. 서체나 그리드 같은 것들이요. 지금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리드를 변형한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NG컷이랑 굿디자인이랑 어디가 다르죠? 이미지 활용법은 비슷한데 이쪽 문구 부분이 다르죠. 문구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활용하면 전달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시청자 컨펌할 때 굉장히 자주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보정을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딱 이걸 보자마자 느낀 거는요, 이건 정말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구나. 이 페이지는 잘된 디자인과 잘못된 디자인이 어디가 다른지 확 보이시죠? 굉장히 불필요한 3단 나누기예요. 이렇게 그리드를 굳이 3개로 쪼갤 필요가 없죠.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쪽 이미지 쪽 보시면 타이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굳이 타이틀을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죠. 이쪽 좋은 디자인을 보시면 오버랩을 시켜서 이미지는 더 크고 공간은 더 확보되고 타이틀도 더 커지고, 여기도 굳이 3개로 쪼개지 말고 2개로 쪼개서 전달력을 확실하게 높이고 있죠. 정말로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디자인 쪽에서 이 부분을 저는 좀 인상 깊게 봤어요. 저도 몰랐고 저도 한번 웹 디자인 할 때 써보고 싶은 방법인데요.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진을 공간감 있게 배치한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웹 디자인을 할 때 한번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버려지는 디자인, 통과되는 디자인에서 캘리그라피 쪽이에요. 사실 이 캘리그라피 쪽은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디자인을 할 때 처음 컨셉이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잡는 방법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일반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아이콘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총 3개의 파트가 보이는데요. 패키지, 광고, 편집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게임, 상호 간판, 사인 디자인이죠. 마지막으로 아트 해서 이 캘리그라피 페이지는요, 총 6개의 파트로 굉장히 많은 파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요, 먹음직스러운 제빵 제과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NG와 굿 디자인 이렇게 2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나도 로고 디자인 할 때 이러한 컨셉을 한번 적용시켜서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요, 제품의 형태에 집중하고 가격대에 집중하고 소비층을 분석해서 캘리그라피에 써놓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요, 이쪽 같은 경우나 이쪽 같은 경우는 너무 예스러운, 그러니까 옛날 서체, 고딕체 같은 느낌이거나 아니면 제빵 제과의 그런 부드러운 폰트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제빵 제과의 느낌이 안 난다 라고 지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에 반면에 이렇게 굿 디자인 이쪽을 잘 보시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 제품 제과, 빵과 과자 같은 부피감이 있죠. 그리고 폰트 자체가 둥글둥글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 서체나 이런 제품 형태를 띄지 않는 서체를 쓸 때는 이렇게 단을 나누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단을 나누는 방법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요, 부드럽고 성숙한 느낌의 청첩장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여기 페이지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청첩장 하면 어떤 느낌이 나시나요? 약간 경건하면서도 사랑이 느껴지고 신뢰감까지 느껴지는 이런 폰트들이 좀 좋겠죠. 자, 이쪽 폰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 너무 정직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쪽 밑에 폰트를 보시면 너무 러블리에 치우쳐진 폰트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사실 이런 폰트들은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아주 잘못된 예시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느낀 부분이에요.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죠. 디자인할 때도 항상 어떤 이유들이 있어야 되고 잘못된 디자인에 대한 예시도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겠죠. 캘리그라피 책도 역시 앞에서 보셨던 편집 디자인이나 웹 앱 디자인처럼요, 한 페이지마다 계속 다양한 코너의 디자인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망을 담은 연회장 디자인, 설렘이 느껴지는 광고 디자인, 많이 넘겨볼까요? 고군분투를 그린 영상 타이틀 디자인.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 3가지 버려지는 디자인, 통과되는 디자인 시리즈 3종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 시리즈 컨셉 자체가 한 페이지마다 계속 새로운 디자인들을 제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정말 많은 디자인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어림잡아서 수백 개에서 많게는 1000개 이상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3권의 책 안에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3개 버려지는 디자인, 통과되는 디자인 책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책을 출판할 때 실무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볼 때도 역시나 직접 실무자가 참여하고 연구해서 정말 머리를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좋았습니다. 이 책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하단 게시글과 댓글에다가 이 책의 URL을 남겨놓을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URL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 디자인이든 로고 디자인이든 뭐 편집이든 캘리그라피, 광고든 어떤 디자인이든 디자인에는 원칙과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버려지는 디자인과 통과되는 디자인에 과연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이 책에서 찾아보겠습니다.